밤이에요. 제한속도 50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쭉 가는데 저 앞에 네, 보행자 신호입니다. 아니요, 차량 신호예요. 차량 신호. 오, 이거 뭐야. 아이고, 리어카가 언제 보이나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 불빛에 가려서 안 보이죠? 안 보이다가 이때쯤 보이겠죠. 요 불빛에서 나오면은 갇혀 있을 때 안 보이고요. 여기 딱 이제 보입니다.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한속도 50도로인데 불박차가 71인가? 뭐 72인가 그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즉 50으로 갔어도 좀 못 피했을 것 같다. 그러면 잘못이 없는 거죠. 자, 투표 시작. 네, 저기를 리어카를 끌고 나옵니다. 잘못이 있다는 분도 계시고요. 잘못이 없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저 제한속도 50을 지켜서 저건 못 피했을 거야 라는 그런 취지에서 불박차에 잘못이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90대 10 정도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요, 지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없다가 90% 쪽인데요. 그렇네요. 네, 90대 10으로 불박차 잘못 없다. 이번 사고 사망사고예요. 그럼 불박차 운전자는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망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투표 시작. 제한속도보다 빨랐다 하더라도 제한속도 지켜서도 못 피한다. 그러면은 무죄가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네, 무죄라는 의견이 100% 나왔네요. 이분이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예요. 2023년도 4월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운전자 보험이 2021년도에 가입한 거네요. 네, 보험료는 싸네요. 9,900원. 형사 합의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형사 합의금이 1억 3천 나오네요. 1억 3천 나오고 변호사 선임비는 3천만 원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가 아니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는 것은 2022년 10월 DB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 처음이었고요. 다른 보험사는 2023년 한 2월 이후부터는 이제 초기 대응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래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비가 안 나오는 그런 네, 운전자 보험이에요. 이분과 제가 주고받은 내용을 쭉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보일까요? 이때도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막상 보면. 그러면 요때보다 조금 더 하면은 제가 지금 비싼 요때, 예, 요때는 안 보이겠죠. 예, 저 불빛 때문에 한 요때 이 거리가 얼마인지. 그래서 과연 제한속도 50을 지켰을 때 한 26m? 요새는 좀 적게 봐서 23m 정도로 보기도 하던데요. 그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질문을 받고 저랑 이분과 주고받은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손수레가 보이는 순간 몇 미터나 될까요? 한 20m 전으로 보이는데 한 20m? 아까 표시된 거는 20m 좀 더 돼 보이고요. 나중에 표시한 걸로 하면은 한 20여 미터. 저거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72로 달려서 충격이 더 커져서 사망했을 거다라고 해서 무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쭉 해보면 50이었어도 못 피한다. 그래서 잘못 없다. 무죄. 그럼 무죄 판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속도가 빨라서 충격이 더 커졌던 거 아니냐. 50을 지켜서 그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유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한속도 지켰어도 도저히 그랬어도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더 많습니다. 한편 헬멧 안 쓰면 리어카 끄는 사람 헬멧 안 쓰잖아. 넘어지면서 가볍게 넘어져도 머리 다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무죄 주장하면서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해서 형사 합의 후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 제가 볼 땐 약식기소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약식 명령이 날아오면은 거기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주장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사무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이게 지방의 지방이든가 사고 지점이 어딘가요? 네, 서울이 아닌 청주든 부산이든 네, 전주든 저희 사무실에서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이죠. 아, 의정부? 멀지도 않네. 예. 그래서 원하신다 그러면 대면 상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경찰은 무조건 불박자 잘못이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잘 돼서 약식 기소가 되면은 그럼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될까요? 약식 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는 경우도 저거는 담보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식 기소되면 무혐의 되면 안 나와요. 변호사님이 안 나와요. 근데 저런 경우 제가 무혐의 되면은 옛날 운전자 보면서 어쩔 수 없을 때 상징적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얼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무혐의 되기로 하면은 그래 수임료 500만 원 받을게요 라고 진행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이 사건 어차피 이거는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도 변호사님이 나오는 그런 거면은 지금 처음부터 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호흡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다른 거리 좀 이렇게 외부 외출하시는 게 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무실 나오셔서 저랑 대면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다른 변호사님이 집에 오셔서 그냥 거기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단이나 걸어다니는 게 많이 불편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예, 다른 변호사 사무실은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저희 정식 기소됐다네요. 아니, 저 약식 기소돼야 오를 텐데 합의하고 정식 기소됐어요. 그러면 정식 기소되면은 이제는 이제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는 이제 확실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무혐의 주장했어야 그래 무혐의냐 약식 기소냐. 그래서 약식 기소된 다시 한번 무죄 주장을 해봤으면 편할 텐데 경찰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했군요. 경찰 단계에서 형사합의했는데 이게 왜 정식 기소됐죠? 저거는 검사가 무혐의냐 아니면 약식 기소냐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은 운전전보에 3천만 원 그 변호사님께 드렸습니다. 네, 형사비금은 1억 3천이고요.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이고요. 저희 변호사님은 과실을 인정하라고 그러시네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 잘못 인정하세요. 국과수에서 70일로 나왔대요.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 그러니까 잘못 인정해라. 70일이 아닌 50여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강조해서 무죄 주장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빨간불에 리어카 끌고 확 뛰어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서초구 하자? 국선 변호인하고 3천만 원 선임비 받은 변호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제였냐면은 2023년 8월에 주고받은 거래요. 그러고서 거진 20개월 지나서 얼마 전에 어제 2025년 5월 10일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변호사님 잘 계셨습니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나왔습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인데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셨고요. 근데 1심, 2심, 3심까지 다 변호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어서 그냥 다 인정했는데 검사가 항소하는 바람에 2년이 지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으면 그냥 그때 끝났죠. 아니, 약식 기소됐으면은 그때 가서 그냥 포기하느냐 아니면 정식재판 청구에서 싸우느냐. 그런데 그랬으면 항소심까지 가지 않았죠. 도로교통공단에서 제한속도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했나요? 아니면 그런 분석 없이 재판 진행 없어 선처만 구했나요? 참고로 변호사가 대구로 방문해서 약정하고 임했나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찾아왔나요? 제가 질문한 거 말고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도 별도로 질문했었나요? 국가수 분석만 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안 했습니다. 선처만 구했습니다. 반송문 쓰고요. 사무장님이 집으로 오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부분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잘못 있다고 그냥 합의하고 인정하자고 하시네요. 주장을 해봤어야지. 제가 설명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변호사 그냥 잘못 인정하자고 그랬대요. 좀 후회합니다.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별 수 없네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더라.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재판받으러 1심에서 몇 번 가셨어요. 처음에 재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선고받으러 한 번 가고 또 항소심 재판 또 2번 가야 되고 저희 사무실 한 번 오시는 게 어려웠어요? 저건 검찰에서 무혐의 강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무혐의가 안 되면은 그랬을 때 약식 기소
그래서 법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국가수 결과 올려주세요. 사건 맡길 때 변호사 상담은 했었나요? 국가수는 속도만 나온 것 같아요. 그 결과지도 경찰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그거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아마. 사무장하고 상담하고 수임했습니다. 아니 상담은 변호사랑 상담해야지. 저는 100% 제가 상담하잖아요. 1시간 동안. 사무장하고 상담해도 되겠어요? 앉아서 변호사랑 제가 상담하면서 여기 의뢰인,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 변호사는 이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형사합의할 때 도와줄 우리 이제 팀장들 그렇게 앉아갖고 그래야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러지. 변호사랑 상담 안 하고 그럼 언제 변호사 만나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아니면 법원에 재판할 때? 미리 대화를 했었어야죠. 에휴 참나. 사무장하고 상담하고 수임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는 변호사님 동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끝나고 변호사님이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어차피 나오는 거지 형사하면은. 수임할 때 기소가 안 되면 수임료는 제가 700만 원 주기로 했었는데 기소가 돼서 운전자 보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무혐의 되면 무혐의는 무슨 무혐의야.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그랬다면서. 속도 외에 무단횡단자 발견한 순간 무단횡단자가 언제쯤 보였겠느냐. 맞은편에서 차량 이제 전조등 불빛에 가려지면 실제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내 눈에 보일 때가 언제였겠느냐. 그래서 그때 불박차의 거리도 분석했나요? 경찰서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기 전에 변호사랑 만나서 상담 내지 경찰 조사 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대한 대화나 검토하셨나요? 지금까지 쭉 진행된 내용 돌이켜볼 때 그 변호사 사무실의 활동이 도움된 게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도움되었나요? 그 변호사 사무실 100점 만점 몇 점 주고 싶으신가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알게 돼서 맡기게 됐나요? 속도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 조사 때 그냥 신호 보고 가다가 못 봤다라고 진술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신호 보고 가다 못 봤다가 아니라 안 보인 거지. 보이는 수가 늦은 거지. 아이 참. 아니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의 억울함을 갖다 주장을 해줬어야지. 의견서나 답변 조정도 도움됐습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썼나요? 그리고 형사합의해 주셨습니다. 100점 만점 6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됐습니다. 의견서나 답변서 정도? 답변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없을 때는 답변서 쓰죠.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그 다음에 뭐 본인의 예컨대 무슨 이렇게 재산 상태, 가족 관계로 쓰는 거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 선임하면 저희는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거 뭐하러 써요? 스트레스 받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안 써도 됩니다라고 저희는 답변서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의견서는 과연 어떻게 써냈는지 궁금한데요. 어차피 잘못 다 인정하는 것 같으면은 의견서가 뭐가 필요해요? 무혐의 다툴 때, 무죄 다툴 때 의견서가 필요한 거죠. 네이버 광고 보고 알았나요?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변호사 검색해서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무죄 다투는 내용 아니면 의견서 내용 별거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도움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의견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변호사님 TV 출연도 하시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TV 출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던 사람 찾아봤다는 거죠. 형사합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형사합의는 뭘 도움이 돼?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거죠. 아이고 참나. 방송에 나온 변호사라서 한문철 변호사 상담하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호흡이 답답해서 거기서는 집으로 와준다고 그래서 사무장하고 상담은 맡겼대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신대요. 자, 지금 보신 영상하고요.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조금 전에 보신 영상과 제가 비슷한 영상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기 전에 아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1심에서 벌금 800만 원 나와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 이게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아야, 그래야 재판받으러 안 가고요. 기소된 다음에 무죄 받으면요, 기소된 무죄를 받거나 벌금형 받잖아요. 그럼 근데 검사가 왜 항소했지? 형사합의된 사건인데. 아유 참나. 하여튼 검찰에서 무혐의하도 그걸로 그냥 일찍 끝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시는 거 이게 이 사고. 변호사가 잘못 인정합시다. 형사합의하고 잘못 인정합시다. 그래서 집행유예 될 거예요. 했다는 그 사고 보시죠. 쭉 가다가 녹색 신호입니다. 이때 여기서 보입니다. 이거 변호사가 잘못 인정합시다. 신호만 보느라 못 봤다고 그러네요. 아니 신호만 보느라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왜 신호만 보나요? 앞을 보죠. 근데 안 보이는데 이때 보이잖아요. 이제 늦었죠. 그래서 하나 둘 꽝. 억울해서 맡기는 건데요. 자, 비슷한 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고는요. 이 사고 제한속도 50입니다. 가는데
예. 어떻습니까? 컴컴한 밤에 나 녹색 신호에 가고요. 그리고 가로등이 없고요. 네, 이쪽은 상가가 있어서 밝지만 여기는 껌껌하죠? 자, 이렇게 가다가 예, 이 사고. 이 사고도 안타까운 사망사고입니다. 이때 나타납니다. 검은 옷 입으면요. 전조등 딱 비치고 할 때요. 전조등 딱 비치고 자, 걸어와. 스탑! 보여! 이게 검은 옷 29m예요. 이게 차가 움직일 때는 그게 반도 안 되죠. 3분의 1 정도나 될까요? 안 보입니다. 자, 2번 사고. 1번 유죄다. 2번 무죄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세요? 자,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이 100%는 무죄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고 상담하면서요. 이 사고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님비가 안 나와요. 이분의 운전자 보험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가입한 건데요. 형사합의금은 1억 3천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비는 2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변호사 선임비는 2천만 원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기소돼야만 나와요. 이분께서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랬어요. 검찰에서 무혐의 되면 어떡하실래요? 제가 일단 수임료 내겠습니다. 제 개인 돈도 내겠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거는요. 좀 더 옛날 거라서 변호사 선임비가 2천만 원인데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이 정식 재판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나 벌금형 되면은 약식 기소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상담하면서 이 사건 무죄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했어요. 무죄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무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저 왼쪽에 가게가 없으면은 그러면 제가 이거 무죄라고 말씀드릴 텐데 왼쪽에 이 가게 불빛이 여기까지는 보이고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일까? 실제 어떤 상황일까? 네. 어떤 분은 불박차 라이트 안 켰냐고 그랬는데 라이트 켰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분은요, 정말 어두웠습니다. 경찰관들도 출동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판단할 때, 저 무혐의, 요 불빛은 여기만 있는 거죠, 여기만. 네.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는 밝아요. 횡단보도를 비추는 밝고,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 근데 이 불빛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거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잘못 인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예. 일단, 나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횡단보도 바로 가까운 곳이다. 거기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느냐? 신뢰 원칙이 있는데. 그리고 횡단보도는 불이 조명이 있어 밝은데, 여기 밝고 저쪽은 극장 들어갈 때 환한 곳에 있다가 영화가 딱 들어가면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어둡다. 따라서 이거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서 못 피한다. 그래 주장해야죠.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사건 기록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앞에는 이제 상담전이 있고요. 제가 지시한 내용들이 쭉 메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들이 제가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서를 씁니다. 예,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사고는 우리는 경찰에 한번 제출했고요. 검찰에 한번 제출했습니다. 녹색 신호를 보고 갔다. 신호를 믿고 갔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얘기냐. 신호 믿고 갔는데 신호 무단횡단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피하느냐. 그럴 때는 신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갖다 대표적인 거 몇 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언제쯤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 분석해달라. 도로교통단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경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데 경찰에서요. 이걸 검찰로 송치했어요. 검찰로 송치했고 도로교통단의 분석 결과 나오기도 전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검찰에 또다시 의견서 내야 되겠죠? 검찰 의견서 냈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신호를 믿었다. 우리 신호 믿었는데 어쩌란 얘기냐.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극히 이례적인 경우까지 우리가 어쩌란 얘기냐. 또 여기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다. 그래서 앞이 어두웠다. 그리고 건너편에 이 상가 불빛은 여기만 보이는 것이다. 여기까지 비춰지지 않는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거를 이제 상담할 때 제가 얘기한 건 이제 우리 변호사들이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요거 아니요, 요건 좀 보완해. 아, 요건 빼. 요건 그리고 이런 거 더 집어넣어. 제가 지시를 하죠. 그래서 또 CCTV 혹시 거기 CCTV가 있으면은 CCTV는 좀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CCTV를 보고 저 밝게 보이는데 좀 왜 못 봤어?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CCTV는 실제 상황보다 무진장 환하게 CCTV는요 밤에 가로등 없는 고속도로에서도 보여요. CCTV는 아마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사고 운전자의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유족과 형사합의할 거다. 무혐의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할 거다. 그리고 형사합의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상대 측에도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변호사끼리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조율을 하고요. 상대 측에 변호사가 없거나 손해사정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사정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도 변호사가 직접 안 하고 저희 이제 그 팀장이 이제 서로 조율하고요. 또 근데 그렇게 상대 측에 대리인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연락처를 알 수 없잖아요. 경찰에서 연락처 알려줘도 돼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이 이제 유족들하고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 연락처 안 알려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합니다. 네, 검사에게 우리 형사 합의할 테니까 형사 조정에 해부해 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피의자와 우리 변호사 같이 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는 안 가고 우리 변호사만 가서 합의할 때도 있어요. 예, 피의자가 가서 오히려 좀 불편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운전정보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정보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형사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99%는 네, 형사합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누군가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상대 측에 대리인이 있었어요. 상대 측 변호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진정 변호사가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결과 이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신 게 3월 6일 날 오셨어요. 3월 6일 날 오셨고 그리고 사건 종결이 2달 만에 끝났네요. 네, 2달 만에. 결과 혐의 없음. 3월 6일에 저랑 상담하고 사건 맡기셨어요. 그리고 혐의 없음 결정서가 4월 32일 결정되고 저희 사무실에 이 결정문이 온 게 5월 7일이에요. 2달이 안 걸렸어요. 처음에는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러다가 한 3달 만에 사망했어요. 3달 만에. 이것도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사망한 것도 사망사고예요. 이 사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852, 833. 852, 833.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조심하면 되는 것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거기까지 조심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 과속한 거 아니다. 주변이 어두웠다. 횡단보도 아닌 곳에 무단횡단한다. 예, 아니 횡단보도 바로 근처인데 거길 무단횡단해? 예, 그런 경우 예상이 어렵다. 낮이면 보이겠지만 밤에는 안 보인다.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운전석에 있는 피의자 시각에서 무단횡단자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 횡단보도 바로 근처에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그 근처를 밤에 꼼꼼한 밤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할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단정히 어렵다. 예. 그리고 또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가 오기 전에 검사가 저희 의견서를 보고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무혐의 주장을 강하게 해야죠. 이게 무혐의가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는 이거 무혐의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죠. 참. 여러분들 변호사 선임은 잘해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여러분들 맞선 볼 때 어떻게 하나요? 이몽룡과 춘향이가 언제 반했나요? 둘이 서로 얼굴 보고 반했잖아요. 이몽룡이가 향단이를 보고 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중요한 사건을 사무장하고 상담하고 집으로 찾아온 사무장하고 상담해서 거기다 맡기나요? 아이고, 뒤늦게 후회하셔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검사 항소 기각될 겁니다. 아까 그 사건이요. 이거는 뭐 기각될 수밖에 없죠. 이 사고 이거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면 항소 같이 해갖고 좀 싸워왔으면 좋았을 거를 갖다가 아이고 이거를 그냥 다 인정하고 선처구하고. 근데 1심에서 인정한 거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 안 돼요. 말 바꾸는 거 인정 안 해줘요. 이건 벌금 800만 원 그냥 끝날 거예요. 형사비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법원에 2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 오르시는 거 걷는 거 많이 불편하시다고 그랬는데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